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더는 못 모시겠어요. 미선아, 이제는 나도 내 생각대로 살겠다. 순간 가족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늘 죄인처럼 고개 숙이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은 며느리에게 구박받던 노모. 하지만 한 장의 작은 종이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박순애입니다. 70살이 된 지금도 50년 넘게 새벽형 인간으로 살아온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방 한쪽 구석, 접이식 매트리스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순애는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방 안은 온통 순애의 살림살이로 가득합니다. 플라스틱 서랍장 위에는 각종 약봉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벽면에는 낡은 옷가지들이 걸려 있습니다. 화장대라고 부르기엔 초라한 작은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손거울과 몇 개의 화장품이 전부입니다. 이곳이 바로 순애가 아들 김도형과 며느리 정미선의 집에서 할당받은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거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발소리조차 죄짓는 기분입니다. 부엌에 도착해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어제 미선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어머니, 세탁기 좀 아무 때나 자주 돌리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서늘함이 아직도 가슴을 짓누릅니다. 자식의 집이라지만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순애는 설거지를 하려다가도 물소리가 클까봐 조심스럽게 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순애의 표정은 말할 수 없이 쓸쓸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 키우며 행복했던 시절, 자신만의 집이 있고 당당했던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오전 7시 반, 도연이 세수를 하고 나옵니다. 50살이 넘은 아들의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보면 미안한 듯 작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많이 주무시지 못하셨어요? 괜찮다, 아들아.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거야. 순애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써 밝게 대답합니다. 도연은 출근 준비를 서두르며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이때 미선이 침실에서 나옵니다. 40대 후반의 미선은 아침부터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 새벽부터 움직이시니까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저희도 생활이 있다고요. 미선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순애는 움찔합니다. 도연이 중재하려 하지만 미선의 기세에 눌려 말을 잇지 못합니다. 미선아, 어머니도.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미선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좁은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입니다. 결혼한 아들로서 아내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뾰족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해, 미선아. 어머니 앞에서 그러면 어떡해. 저만 참으면 되는 거죠, 뭐. 저만 계속 참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선은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며 계속 중얼거립니다. 그 소리가 순애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지만
이 집에서 순애는 언제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도연은 출근길에 나서면서 어머니 손을 잠시 잡습니다. 어머니, 미선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러움이 차오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해만 하고 참고 살아야 할까요? 자신도 사람인데 자신도 감정이 있는데 말입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은 더욱 차가워집니다. 미선은 순애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따로 식사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순애는 작은 방 안에서 약봉지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혈압약, 관절염약, 소화제. 나이가 들면서 늘어만 가는 약들을 보며 순애는 씁쓸한 웃음을 짓습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아픈데 그나마 기댈 곳이라고 생각했던 가족마저 차갑기만 합니다. 오후가 되자 순애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혼자 산책을 나섭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다른 노인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벤치에 앉아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할아버지들. 그들 모두 자신보다는 여유로워 보입니다. 순애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도 될까요? 며느리 눈치 보며 아들에게 부담되지 않으려 애쓰며 자신의 감정은 꾹꾹 눌러담고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순애는 도연이 어렸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도연이 웃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 자신의 삶에 치여 어머니를 돌볼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순애는 도연을 탓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려운 건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자신이 이렇게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플 뿐입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도연과 미선이 거실에서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순애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두 사람의 대화가 뚝 끊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합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도연이 어색하게 묻습니다. 순애는 담담하게 답합니다. 그냥 근처 산책 좀 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는 어색합니다. 미선은 순애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도연은 중간에서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순애는 밥을 먹으면서도 체하는 기분입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실 거 있으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아니다. 괜찮아. 사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지만 병원비며 교통비며 모든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들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말입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작은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들이 깜빡이는 것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젊은 시절.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효도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들은 자신의 삶도 버거워하고 며느리는 자신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미안한 존재일 뿐입니다. 순애는 작은 서랍장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봅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도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사진을 보며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습니다.
벽이 얇아서 혹시라도 들릴까봐 걱정됩니다. 순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흐느낍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일상 말입니다. 하지만 순애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작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애의 일상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눈치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작은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순애는 평소처럼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미선이 부탁한 생필품 몇 가지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화장지와 세제, 그리고 집에서 떨어진 된장을 사고 나니 손에 든 지갑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트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의 발걸음이 어느 복권방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진 작은 가게 앞에는 로또 판매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가서 복권을 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권 같은 건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런 것은 돈 낭비라고 생각했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 세월에는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젊었을 때는 이런 것도 못 해봤네.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복권방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지갑 속에 남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궁금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순애는 용기를 내어 복권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년 남성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 안에는 각종 복권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로또, 연금 복권, 스크래치 복권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사장이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순애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로또 하나만 주세요. 자동으로 할까요? 수동으로 할까요? 순애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사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동은 기계가 번호를 골라주는 거고 수동은 직접 번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계가 골라주는 걸로 주세요. 순애는 5,000원을 내고 로또 용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그런지 새로운 경험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순애는 로또 용지를 조심스럽게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보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선이 알게 되면 또 뭔가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복권 추첨일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작은 즐거움이라도 생겼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순애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미선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로또 추첨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919회 로또 추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지갑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연과 미선은 순애가 복권을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첨 번호는 7번, 13번, 21번, 28번, 35번, 42번입니다. 순애는 자신의 번호를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7번. 맞습니다. 13번. 이것도 맞습니다. 21번. 이것도 일치합니다. 순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8번, 35번, 42번까지
모든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순애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모든 번호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1등 당첨금은 총 30억 원입니다. 아나운서의 말이 순애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30억 원. 순애는 그 순간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순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영과 미선은 여전히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순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순애는 다시 한번 로또 용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맞았습니다. 모든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 당첨이 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도연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선에게도 알려야 할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자신을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질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더욱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순애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미선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절대 말하면 안 돼. 순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온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자신의 힘들었던 인생을 보상해 주는 것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눈치 보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애는 로또 용지를 다시 한번 꺼내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게 내 거야? 작은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애의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애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복권 번호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7, 13, 21, 28, 35, 42. 이 숫자들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순애는 아직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권 당첨 사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지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또 용지는 여전히 지갑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고 밤마다 그것을 꺼내보며 현실인지 꿈인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순애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선의 잔소리에 고개만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미선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또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소리냈죠? 저희도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요. 예전 같으면 순애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선아, 내 나이도 70이야. 나도 내 생각대로 살 권리가 있지 않겠니?
순애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의 변화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그냥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눈치 보라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하려는 거야? 순애의 말에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소에 순종적이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맞받아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뭐가 그렇게 달라지신 거예요? 요즘 이상해요. 출근 준비를 하던 도연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갑자기 성격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미선은 도연에게 불평했지만 도연은 어머니의 변화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아내가 어머니를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느꼈지만 집안 분위기를 위해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선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가 좀 더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닐까? 당신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미선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순애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지갑 속에 숨겨진 로또 용지가 주는 안정감 때문인지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출근하고 나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미선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굴었고 순애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예전처럼 눈치를 보며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미선은 순애를 위한 식사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순애는 미안해하며 간단히 라면이라도 끓여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선아, 점심은 어떻게 하면 되지? 순애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미선은 화가 난 듯 냉장고를 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도 바쁘다고요. 그래, 알겠다. 나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순애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미안해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모습의 미선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오후에 순애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분명히 복권 당첨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아직 당첨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진 이 비밀, 과연 언제까지 숨겨둘 수 있을까? 순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일 밤 로또 용지를 확인하며 꿈이 아닌 현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곤 했습니다.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순애의 달라진 모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선이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낮에 세탁기 돌리실 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래층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내가 언제 시끄럽게 했다고 그래? 세탁기 돌리는 것도 눈치 봐야 하나? 순애의 반박에 미선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개 숙이고 있을 시어머니가 계속 맞서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가 나쁘지는 않지만 집안 분위기가 더 악화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미선이 말도 맞고 그냥 서로 이해하고 지내면 안 될까요? 도연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내 목소리도 낼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순애의 말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집안 분위기를 생각하면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다시 한번 로또 용지를 꺼내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때가 오면 내가 보여주마. 순애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당첨금을 실제로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의 변화가 못마땅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말해도 고개만 숙이던 순애가 이제는 당당하게 맞받아치는 모습이 기분 나빴습니다. 무엇보다 도연마저 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당신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해요. 갑자기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미선이 도연에게 불평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말에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면서 성격이 변하신 거 아닐까? 그냥 이해하자. 이해요? 저만 계속 이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무조건 아내 편만 들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순애는 옆방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 부부가 갈등을 겪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비밀이 언젠가는 모든 걸 바꿔놓을 거야. 순애는 로또 용지를 다시 지갑 속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미선은 그런 시어머니가 못마땅했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갑 속에 숨겨진 작은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애의 변화를 느낀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집안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20년 넘게 성실히 다닌 회사였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순애와 미선은 도연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대요. 저도 명단에 올랐어요.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인데 도연마저 직장을 잃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명예퇴직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서 좀 받기는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50살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은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안 살림을 더 아껴야 하는데 어머니는 요즘 왜 이렇게 제멋대로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미선의 말에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도연의 실직과 자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어머니 보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갑자기 목소리 높이시고 자기 할 말은 다 하시고 집안 형편이 이런데 분위기까지 험악하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미선의 말에 순애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인지 그저 당당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야. 그게 왜 잘못이라는 거냐? 지금이 그럴 때예요? 당신 아들이 직장을 잃었는데도 어머니는 자기 고집만 부리시는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신의 실직 소식 때문에 어머니와 아내가 다투는 상황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만해, 미선아. 이게 어머니 잘못이야? 도연이 말렸지만 미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요. 저는 언제까지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 좁은 집에서 생활비 걱정하면서 시어머니 눈치까지 봐가면서 말이에요. 미선의 말이 순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자신이 이 집에서 눈치 볼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말이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온 것 같구나. 방 안에서 순애는 지갑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한 달 넘게 간직해온 이 작은 종이가 이제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도연과 미선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어머니도 힘드신 거야. 좀 이해해줘. 이해요? 저만 계속 이해하라는 거예요? 당신 실직하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어머니까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정말 못 견디겠어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제적 불안감과 함께 시어머니와의 갈등까지 겹치니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도연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다니느라 바빴고 미선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스트레스의 화살은 순애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실 게 없으면 제발 가만히라도 계세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목소리만 높이시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요. 미선의 말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순애는 그때마다 상처를 받았지만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집안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그래?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이요? 어머니가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방에서 나와서 텔레비전 보시고 산책 다니시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숨도 쉬지 말라는 거냐?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도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취업 준비로 지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미선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집안 형편이 이런데도 여전히 자기 주장만 하시는 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들겠어? 말도 하지 말고 숨도 조용히 쉬고 살라는 거야? 순애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넘게 쌓인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그냥 상황을 이해해 달라는 거잖아요. 상황? 내가 지금까지 상황을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해? 눈치 안 보고 살았다고 생각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참아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실직의 충격과 함께 가족 간의 갈등까지 겹치니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로또 용지를 다시 꺼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 있다고 내 자식들이 변할까? 아니면 더 욕심만 커질까? 순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자신을 구박하던 미선이 갑자기 친절해질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도연이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좋아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순애는 여전히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가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돈이 없으면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순애는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지만 순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자신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실직 이후 2달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도 대출 이자와 생활비로 빠져나가면서 금전적 압박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도연은 매일 구직 활동을 했지만 50살이 넘은 나이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니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번번이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도연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미선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꼬여가는 상황에서 미선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선이 장을 보고 돌아와서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돈을 계산하며 한숨을 쉬던 중에 순애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선아, 저녁은 뭘 해 먹을까? 순애의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미선에게는 거슬리기만 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모르고 당연하다는 듯이 저녁 준비를 물어보는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미선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갑작스러운 미선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작은 집에서 저희 인생 다 망가지는 거 모르세요? 남편은 일자리도 없고 돈은 떨어져 가고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자기 할 말만 하시고 미선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평소 쌓였던 모든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미선아, 진정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요? 어머니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마침 구직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도연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연이 물어봤지만 미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돌아온 것을 보고 더욱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당신도 들어봐요. 어머니한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미선은 순애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선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좁은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생활비는 더 많이 들고. 미선아, 그만해. 도연이 아내를 말렸지만 미선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저희도 젊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저희 계획도 있다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순애는 온몸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국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서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양로원이라도 알아보세요. 저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도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선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요?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요?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들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고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아내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지만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연도 달랐습니다. 실직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선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도연의 말에 순애는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아, 너마저.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아들마저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고 집안 분위기도 이렇고. 도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포기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순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순애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순애는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과 약봉지들, 그리고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을 차례로 넣어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갑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어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때가 온 것 같구나. 순애는 로또 용지를 다시 지갑에 넣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갈 곳은 막막했지만 적어도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새벽 5시 순애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안녕.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서는 순애의 뒷모습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도연과 미선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순애가 없는 조용한 집에는 이상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리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서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가방과 지갑 속의 로또 용지. 이것이 순애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감 말입니다. 첫 차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순애가 집을 나선 지 3시간이 지나서야 도연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실직 후 불규칙해진 생활 패턴 때문에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나? 도연이 미선에게 물어봤지만 미선 역시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산책 나가신 것 아닐까요? 요즘 자주 나가시잖아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어도 순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벌써 집에 있어야 할 텐데 보이지 않자 도연은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늦게까지 안 들어오신 적이 있었나?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선은 시어머니에게 관심이 없다는 듯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걱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자 도연은 직접 밖으로 나가 어머니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순애가 자주 가던 벤치, 마트 주변을 모두 돌아봤지만 어디에서도 어머니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도연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방을 확인해 보니 평소 두던 옷가지들과 약봉지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어머니가 짐을 챙겨서 나가신 것 같아. 도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미선도 놀라서 순애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텅 빈 서랍장과 옷장을 보니 정말로 순애가 집을 떠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나가셨네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심하게 말했지만 정말로 시어머니가 집을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떡하지? 어머니가 갈 곳이 어디 있어? 도연은 불안해하며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어. 어머니가 일부러 끄신 건가? 도연의 걱정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옛 친구인 이 여사가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가 가끔 만난다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해 봤습니다. 여보세요, 이 여사님? 저 도연이에요. 혹시 저희 어머니 보셨나요? 아, 도연이구나. 순애가 어젯밤에 갑자기 왔어. 짐까지 들고 와서 깜짝 놀랐지. 이 여사의 말에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가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글쎄, 많이 상처받은 것 같더라.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지만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 여사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 자신과 미선이 어머니에게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서 모셔올게요. 아니다, 도연아. 순애가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한다. 며칠 여기서 지내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 여사는 순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당장 모셔오고 싶었지만 이 여사의 말에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여사 집에서 순애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이 여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순애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이 여사가 차를 끓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애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조금씩 어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양로원에 가라고 하더라. 뭐라고? 그런 소리를 했다고? 이 여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도연이마저 그 말에 동조하더라. 내 아들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말보다도 아들의 배신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아이고 순애야. 많이 속상했겠구나. 이 여사는 순애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결국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 순애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지갑 속에 로또 용지가 생각났습니다. 이 여사, 나 할 말이 있어. 순애는 조심스럽게 지갑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이 여사는 무엇인지 몰라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로또야. 그런데 이게 당첨됐어. 뭐라고? 당첨이라니? 이 여사가 깜짝 놀라며 로또 용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순애는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등이야. 30억 원. 이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애야, 정말이야? 이게 정말 당첨된 거야? 응. 벌써 2달 넘게 숨기고 있었어. 순애는 그동안의 고민을 이 여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가족들이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던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이유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도연이한테 말하면 되잖아. 어머니가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놀랄까?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 왜? 내가 가진 이 돈, 나를 구박한 사람들에게 줄 게 아니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당한 일들을 생각하니 더 이상 가족들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찾을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볼 거야. 순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사는 노모가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여사는 순애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특해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친구가 드디어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 대견했습니다. 좋아, 순애야. 내가 도와줄게. 은행 일도 그렇고 앞으로 계획도 함께 세워보자. 고마워, 이 여사.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줄 몰랐어. 순애는 비로소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이 여사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지갑 속의 로또 용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며 순애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순애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여사의 도움으로 순애는 드디어 은행에 가서 로또 당첨금을 확인하고 수령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받게 된 금액은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거대한 돈이 자신의 통장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애야,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 여사가 은행에서 나오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도 통장을 들여다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런 것 같아.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볼 수 있겠어. 순애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서 재산 관리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안전하게 돈을 관리하는 방법, 세금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편 도연의 집에서는 어머니가 떠난 후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조용해져서 좋다고 생각했던 미선도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연락해 봤어요? 미선이 도연에게 물어봤습니다. 도연은 매일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 이 여사님한테 물어봐도 어머니가 아직은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하고,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이 여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는 순애가 며칠 전에 어디론가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셨다고 하셨나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더라. 그냥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만 하시고. 도연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혼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순애는 이 여사와 함께 같은 동네의 깔끔한 신축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제대로 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 어때? 깨끗하고 시설도 좋네. 이 여사가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순애도 큰 창문으로 보이는 전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구나. 내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 줄이야. 순애는 그 자리에서 전세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순애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동네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장학금 이름은 뭘로 할까?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며 물어봤습니다. 순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희망 장학회로 하자.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그뿐만 아니라 순애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위한 작은 쉼터도 마련했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모여서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도연과 미선이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사를 통해 어머니의 새 주소를 알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깔끔한 신축 아파트 주소를 듣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어머니가 사시는 곳인가요? 도연과 미선은 아파트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이런 괜찮은 아파트에 어머니가 사실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애는 정말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으로 연락을 받고 내려온 순애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애는 담담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왜 왔니? 어머니, 돌아오세요. 우리 진짜 힘들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예전처럼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선도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그들의 말에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갑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돈이 바로 여기 있었다. 순애가 로또 용지를 보여주자 도연과 미선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로또야. 1등에 당첨됐어. 도연과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설마 내가 나를 구박하고 양로원에 보내려고 할 때 내 지갑 속에는 이미 이게 있었어. 순애의 말에 도연과 미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순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돈이 없으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순애의 말에 도연과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돈이 바로 여기 있다. 하지만 이건 너희 몫이 아니다. 순애의 선언에 도연과 미선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경제적 해결책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이제는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가거라.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박받던 노모가 아닌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도연과 미선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과 예상치 못한 반전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순애가 도연과 미선에게 진실을 밝힌 후 석 달이 흘렸습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어머니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함께 살자고 애원했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자신이 만든 희망 장학회 일을 돌보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매달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이 순애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대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장학금을 받는 한 학생이 순애에게 인사를 왔을 때 순애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돈이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노인 쉼터도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은 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순애 자신도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순애 씨 덕분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네요. 한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순애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애는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은 순애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몇 달 동안 보지 못한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취업을 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도연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순애는 담담하게 물어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을 보자마자 안쓰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지낸 몇 달 동안 진짜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미선이와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순애가 물어보자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 헤어졌어요. 어머니 일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미선이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자신이 창피하다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떠났어요. 순애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선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결국 그들의 관계에도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거야? 네. 혼자 살면서 정말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도 그립고
그냥 계시기만 해도 든든했던 그 느낌이 그리웠어요. 도연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내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럼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 도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내 길을 찾았어. 순애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도연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장학회 운영, 노인 쉼터 관리, 그리고 다양한 봉사활동들.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구나. 도연은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눈치 보며 살던 어머니가 아닌 당당하고 주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며 살고 싶지 않아. 내가 필요한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 순애의 말에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자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는 내 힘으로 일어서거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순애는 지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당장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받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라.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도연은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이자 동시에 작별 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도연은 깊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햇살 가득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구박받던 노모는 이제 없다. 순애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해방감과 기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학회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내일 새로운 장학생 면접이 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순애는 기쁜 마음으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박순애라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짐하며 순애는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길을 걸으며 순애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구박받으며 눈치 보던 과거는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박순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